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륜심을 이번 시간에는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신문에 우리 김정열 회계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제목은 유형자산 감가상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수익과 비용 대응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취득한 비용에 대해서 즉 유형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하려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그 감가상각의 비용을 합리적이고 적합한 그 배분 절차보다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의 일환이라는 점이 보다 강조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든가 5개월로 나누든가 36개월로 나누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유형의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 기간,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시점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잔존가치를 차감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굳이 잔존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낮고 오히려 잔존가치를 주게 되는 경우에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방법이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즉 잔존가치 없이 그냥 영원으로 해서 모두 다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기간은 이게 내용 연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요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되느냐 요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샀을 때 이미 비용이 완료가 됐지만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살 때 자산이라는 집기비품이나 어떤 공기구비품, 어떤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제금한 다음에 이거를 부과를 할 때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에서 감가상각비 용을 그때 만들어서 부과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길다거나 그런다면 관리비로 부과해서 회수할 때 조금 지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내용 연수를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로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입대위에서 의결 받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대위 의결을 받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부가 내역서를 의결을 받잖아요. 그럼 부가 내역서 상에 우리가 12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대표들이 오케이 하는 걸로 승인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요, 매월 감가상각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즉 이렇게 매월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비용 대 관리비용 대 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죠. 자, 그래서 입주민 우리가 그 공동주택의 특성상 각 기간별로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함으로써 입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즉 정액법, 금액을 매달 동일하게 하는 것과 정율법이라고 해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 어떤 게 더 매달 동일한 금액이 나오겠어요? 정액법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정액법만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시점은요, 감가상각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하는데 물건을 구매해서
직기비품이나 공기구비품이라고 구매를 하는 그 달부터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자라는 거죠. 자, 즉 정리를 하자면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이 아니라 금액을 매달 동일하게 하는 정액법, 그리고 잔존가액을 남기지 않는다. 영원. 내용 연수는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하고, 또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해설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내용 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 효익을 고려해서 입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면서는 안 된다. 36조에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나눠져서 금액을 정액으로 한다. 자, 그리고 자산계상에 따른 감가상각 관리비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취득 시 자산 계정으로 계상한 후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취득 원가로 자산 계상 후, 즉 무슨 얘기예요? 직기비품이나 공기구비품으로 자산 계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액법은 감가상각의 취득 가액을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 감가상각이 동일하게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각 회계연도의 상각비로 한다라는 거죠. 즉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를 나누어서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죠. 즉 기계의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거를 5년으로 한다면 5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 곱하기 12 하면 잠깐만요. 잔존가치는 0원이니까. 자, 여기는 좀 이상하게 했네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했고 우리는 좀 이상하네요. 그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36개월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5로만 나눠버렸네요. 그죠? 조금 뭔가 이상하네요. 제가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정액법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 연수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의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5년이라면 이 100만 원을 5년으로 나눠서 1년 안에 요 2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 감가상각비 20대, 기계 감가상각 누계에 2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잔존가치는 0으로 하고요.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은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 즉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어떤 소장님이 엊그제 전화하셔서 자기네 경리분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요 차변에 마이너스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대변에다가 기재를 하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유형자산의 표시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기계의 원가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40으로 그 대변에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대변에 쓰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대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쪽에 우리 대변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변에 마이너스로 뜨는 거죠. 자산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유형자산을 제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자체에서 회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요계액이 40만 원인 기계를 65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05만 원이 되겠죠? 105만 원이 되겠죠? 요런 경우에 그리고 취득가액은 100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를 더하니까 105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됐죠. 100만 원보다 105만 원이 더 많으니까요. 얼마가 이득일까요? 5만 원이 이득이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완료 전 폐기 처분한 경우 처분 소식은 관리 손익으로 처분해야 관리비 부과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즉 여러분 손익을 봤을 때는 잡손실로 봅니다. 잡이익으로 봅니다. 잡수입으로. 그런데 요거를 손실을 보려고 그러면은 관리 외의 손실이 아니라 관리 비용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부과할 수 있겠죠. 자, 현금이 65만 원이 들어왔고 기계가 우리 그 100만 원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이라면 이익인 5만 원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잡는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요게 100만 원인데 우리 기계를 55만 원에 팔았다는 말이에요. 만약 55만 원을 처분을 했다 그러면 여기 현금을 우리가 돈이 들어온 게 55만 원이겠죠. 뭐 보통 예금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기계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이었죠. 그러면 5만 원을 이쪽에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5만 원을. 그럴 때 이거를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써야 되냐? 이거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내용 연수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를 함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변경하지 않고요. 감가상각은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으로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35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하던가 하죠. 정액법으로 한다라는 얘기고요. 감가상각비라는 관리 비용으로 한다. 그리고 부가를 관리비를 배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정액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내용 연수로 나눈다. 그래서 100만 원을 5로 나눴더니 20만 원이고 2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요거를 정액으로 뭐 내가 12개월로 할 거야. 그럼 12로 나눠서 그거를 매달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서 부과하죠. 잔존가치는 0원으로 하고 감가상각비는 해당 유형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기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을 여기 대변에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기되는 것은 차변에 마이너스로 기재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유형 자산을 제거할 때는 이게 만약에 이익을 본다면 잡수입으로 손실을 본다 그러면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인 감가상각비로 부과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은요. 개인 교육과 집체 교육 모두 가능하고요. 15년 이상 경력자 선생님들과의 1:1 수업이나 회계사 노무사 공동주택 전문 강사의 집체 교육 그리고 제가 하는 우리 집체 교육 등도 있습니다. 줌이나 온라인 교육 줌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